그다음에 자 이제 이항분포라는 게 있어. 이항분포. 자 되게 중요한 내용인데 이항분포라는 거는 뭐냐면 일단 우리 확률 변수라는 게 있잖아. 이 확률 변수 안에 몇 가지가 있었지? 두 가지가 있죠. 딱 두 가지가 있지. 뭐란 거야? 여기가 확률 변수. 이산하고 연속 딱 두 개 있단 말이야. 맞아? 그 이산의 종류 중에 우리가 앞에서 지금 계속 오답했던 거 이런 것들 대부분 다 이산이었잖아. 표 그리는 거. 그런 것들 중에 뭐가 있냐면 이항분포라는 애가 있어. 여기 안에 속해 있는 게 있는데 어떤 특정한 식을 만족하는 그런 이제 분포를 이항분포라고 하는데 그 특정한 식이 뭐냐면 독립시행이야. 독립시행. 그러니까 확률 질량 함수가 정확하게는 확률 질량 함수가 어떤 이산 확률 변수에서 확률 질량 함수가 이제 NCX에 P의 X제곱에 1마 P의 N-X제곱 X가 가질 수 있는 값은 0부터 N까지 이렇게 나왔을 때 이런 상황일 때 이때를 이 확률 변수 X는 이항분포를 따른다 라고 얘기하고 물결 표시하고 B의 N, P 이렇게 이제 기호로 쓰기로 약속을 했어. 요게 이항분포의 정의라고 생각하면 돼. 오케이? 여기서 말하는 N이라는 거는 뭐냐면 우리 독립시행을 하면 그 시행 횟수가 있잖아. 독립하는 그 시행 횟수가 있잖아. 그래서 얘는 시행 횟수라고 생각하면 되고 그리고 요 P는 뭐냐면 그 독립시행에서 우리가 원하는 사건이 있잖아. 그치? 그래서 그 사건 A의 확률이라고 생각하면 돼. 자, 이렇게 해서 기호로 표현을 하는데 예시를 하나만 들어보자면 아까 했던 것 중에 이런 거 있었잖아. 동전을 3개를 던질 거야. 3개의 동전을 던질 건데 여기서 앞면이 나오는 횟수 이거를 확률 변수 X라고 해볼게. 일단 얘는 확실히 이산 확률 변수잖아. 맞아? 그럼 이걸 우리가 표로 그릴 수 있지. X가 가질 수 있는 값이 어디부터 어디까지? 0부터 3까지. 그래서 확률 각각 써보면 어떻게 나왔어? 8분의 1하고 8분의 3하고 8분의 3하고 8분의 1이었지. 이걸로 그냥 풀었단 말이야. 표로 가지고. 맞지? 근데 얘는 이걸 확률 질량 함수로 표현해보면 뭐라고 쓸 수 있냐면 3CX에 2분의 1의 X제곱 그리고 앞면 그 다음 뒷면은 2분의 1의 3-X제곱 이렇게 나오겠지. 그리고 만족하는 X값은 0, 1, 2, 3 이렇게. 맞아? 그러니까 확률 질량 함수를 써보면 이게 독립시행이 나오니까 이때 이런 상황을 우리가 확률 변수 X는 이항분포를 따른다. 시행 횟수는 3회고 내가 원하는 앞면이 나올 확률은 2분의 1이다. 라고 이렇게 쓰겠다는 얘기지. 됐어? 기호로. 그래서 기호로 이렇게 표현하는데 근데 이 기호 쓰는 게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이제 좀 더 나아가서 뭘 할 거냐면 우리 여기서 평균 한번 구해볼게. 자, 평균 구하면 어떻게 돼? 8분의 2분의 3. 진짜? 3 더하기 6 더하기 3이잖아. 3, 6, 3. 12. 8분의 10이니까 4, 2분의 3 나오네. 맞아? 이렇게 구했잖아. 그지? 근데 여기서 이 기호에서 우리가 이 이항분포의 기호에서 시행 횟수랑 확률을 곱하면 바로 평균이 나온다라는 공식이 있어. 나오잖아. 지금. 곱하면 나오잖아. 그지? 여기서 빨리 구할 수 있다는 얘기야. 이게 첫 번째 평균 구하는 공식이고 그 다음 분산도 한번 구해볼게. 분산 어떻게 구해? 분산 구해보면 여기서 8분의 얼마야? 3 더하기 3, 12 마이너스 플러스 9 마이너스 4분의 9잖아. 맞아? 그럼 얼만데 이게? 24, 3에서 4분의 3이지. 그치? 4분의 3. 오케이? 그 마찬가지 이 기호에서는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3 곱하기 2분의 1, n 곱하기 p 곱하기 q라고 해서 q라는 건 이거의 여사건 1-2분의 1을 곱해주면 돼. 계산하면 얼마야? 4분의 3이라고 나오지. 바로 이렇게. 됐어? 이런 식으로 좀 이 기호를 가지고 평균 분산을 빨리 구할 수 있다라는 이제 좀 장점이 있다고 생각하면 돼. 됐어? 그리고 이게 지금 내가 예시를 들은 건 사실 꼴랑 동전 3개밖에 안 나왔잖아. 그치? 동전 3개밖에 안 나왔는데 이게 만약에 동전 3개가 아니라 동전을 100개를 던졌다고 생각해봐.
그럼 그걸 가지고 앞면이 나온 횟수가 x라고 쳐봐. 그럼 x가 가질 수 있는 값은 0부터 어디까지야? 100까지야. 그지? 거기 뭐 100까지 있는 것까지 이해해. 근데 문제는 확률이 어마어마하지. 0일 확률이 어떻게 되겠어? 그냥 0일 확률만 써봐. 이 100개 던졌다고 했을 때. 그럼 뭐야? 100시, 그치? 100시 0에 2분의 1에 100제곱이 나올 거야. 계산 되겠어, 이거? 못해, 계산. 그치? 계산기로도 못해, 이거는. 맞지? 이럴 때 이제 우리가 이항분포의 기호를 사용해서 평균 분산을 구할 수 있다는 거지. 이해하냐고 말이지? 됐지? 그래서 이걸로 이제 공식을 너네가 외워주면 되는데, 일단 첫 번째 여기서 평균 구하는 공식은 NP라고 그냥 외우면 돼. 둘이 곱하면 돼. 곱하면 그냥 바로 저 평균이 나오고, 그 다음 분산은 공식이 NPQ인데, 여기서 말하는 Q는 당연히 P의 뭐라고? 여사건 1-P로 이제 구해주면 되고, 그 다음 표준 편차는 분산 구했으니까 그냥 루트만 씌워주면 되잖아. 그래서 루트 NPQ라고 해서 이렇게 세 가지 외워서 이걸로 이제 좀 빠르게 구해주면 돼. 별거 없지. 이게 진짜 공식 자체가 진짜 되게 이게 그냥 간단하잖아, 그지? 되게 간단해서 외우기 쉬운데, 근데 이 공식 유도하는 과정은 존나 어려워, 이거. 이거 내가 평균은 좀 할만하거든? 근데 분산 유도하려면 이 칠판 한 판 다 써야 돼. 졸라 복잡해. 그러니까 그냥 안 할 거니까 그냥 외워서 잘 쓰라고. 어차피 그 과정은 별로 필요가 없으니까. 알았지? 잘 외워. 외워서 쓰면 돼. 어렵지 않아. 그래서 이게 이제 기본적인 이항분포에 대한 내용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너네가 이거는 이 이항분포 문제 같은 경우는 이항분포라고 문제에서 알려주질 않아. 얘가 이항분포다 이렇게 안 알려줘. 너네가 판단해야 돼. 뭘 보고 판단해야 돼? 그 상황이 뭐인 걸 보고? 독립시행. 독립시행인 걸 보고 너네가 이건 이항분포네 라고 너네가 이제 판단을 해야 되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이항분포라고 안 나오니까 너네가 문제 보고 독립시행. 독립시행 판단하는 거 어떻게 하는 거였어? 일단 같은 시행이 반복이 돼야 되고, 그 다음 뭐야? 그 반복하는 시행이 서로 뭐여야 돼? 뭐여야 돼? 서로? 독립이어야 돼. 영향을 주면 안 되잖아, 그지? 그러니까 주사위 던지는 것처럼. 그런 상황이면 다 독립시행이니까 그거 판단해서 기호 써주고 여기서 평균 분산 표준 편차 쓸 수 있으면 돼. 됐지? 그리고 일단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평균 분산 표준 편차는 너네가 이제 어차피 문제 풀면서 익히니까 딱히 뭐 그렇게 뭐 신경 쓸 건 없는데, 자연스럽게 익히니까 신경 쓸 건 없는데, 이항분포에서 너네가 자꾸 이것만 쓰다 보니까 이거를 자꾸 잊어먹더라고. 요거 좀 기억해놔. 독립시행이어야 돼, 기본적으로. 확률 질량 함수가 독립시행일 때 이항분포라고 하는 거야. 이거를 이제 간과하고 이것만 자꾸 디귿다 하다 보니까 조금 이제 좀 깊게 들어가는 문제에서 잘 해석을 잘 못하더라고. 그러니까 다시 확률 질량 함수가 독립시행의 식을 따를 때야. 이 독립시행 식도 기억해야 돼. 알지? 이거를 따를 때 이항분포라고 얘기를 하는 거다. 알지? 이거 확실히 기억해야 돼. 그 다음에 이제 큰 수의 법칙이라고 나오는데, 그냥 이거는 이 큰 수의 법칙은 그냥 좀 이해만 하고 넘어가면 되거든. 이게 뭐냐면, 여기 지금 식이 나와 있는 게 하나 있어. 지금 P의 절대값 n분의 x 마이너스 P가 H보다 작다가 1에 가까워진다. 이것도 정확하게 사실 얘기를 해보자면 뭐 이렇게 이제 붙는 게 좀 있거든. 이런 식으로. 이런 식인데 여기서 뭐냐면 이게 그냥 잠깐 외워보면 어떤 시행에서 사건 A가 일어날 수학적 확률이 P라고. P가 뭐라고? 얘는 수학적 확률이야. 이론적인 확률인 거지. 그리고 사건 A가 일어나는 횟수를 어떤 n번의 독립시행에서 사건 A가 일어나는 횟수를 X라고 한대. 이게 뭐야? 이거는 통계적 확률이라고 생각하면 돼. 내가 직접 한 거. 그치? 통계적 확률 직접 한 거. 이때 충분히 작은 양수 H라는 거는 진짜 개 작다는 얘기야. 0.00000이 한 3천억 개 있고 뭐 1 이 정도라고 생각하면 돼. 엄청 작다는 얘기야. 그거보다도 작대. 그치? 그러니까 양수 H에 대해서 n이 한없씩 커질수록 확률 J는 1에 가까워진다. 이걸 큰 수의 법칙이라고 한다라고 써있는데, 그걸 내가 식으로 표현한 게 이거거든. 자, 통계적 확률과 수학적 확률을 빼고 절대값이었다는 건 차이를 얘기하는 거지. 맞아? 그 차이가 겁나 작은 것보다 작다는 건 뭐 하다는 거야? 차이가 없다는 거잖아, 거의. 그러니까 통계적 확률과 수학적 확률을 그냥 같은 놈으로 봐도 된다는 얘기잖아. 그치? 그런 얘기야. 그럴 확률이 1이라고. 확률이 1이라는 건 뭐야? 반드시 그렇다는 얘기 아니야? 맞지? 그러니까 통계적 확률과 수학적 확률이 같다고. 뭐 할수록? n이 뭐 할수록?
무한대로 갈수록. 그러니까 통계적 확률에서 내가 시행 횟수를 많이 늘릴수록, 그러니까 시행 횟수를 크게 늘릴수록 뭐 10번, 20번, 30번, 100번 이렇게 늘릴수록 거기에 대한 확률은 수학적 확률, 이론적인 확률에 가까워진다고. 이해하냐? 이게 큰 수의 법칙이야. 시행 횟수를 늘릴수록, 크게 만들수록 수학적 확률, 이론적 확률과 가까워진다. 똑같아진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이게 이 이론이야. 됐어? 그러니까 시행 횟수를 많이 늘리면 수학적 확률이라고 봐도 된다. 우리 앞에서 확률 계산할 때, 통계적 확률 계산할 때 뭐 몇 번에 몇 번 했더니 뭐 이렇게 나왔더라 라고 해서 그걸 그냥 확률을 그대로 쓰잖아. 그게 이제 이 내용이야. 똑같아. 그것도 많이 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많이 해왔으니까 이건 충분히 많이 했기 때문에 얘를 그냥 수학적 확률, 이론적인 확률로 그냥 갖다 써도 괜찮다라는 거지. 정확하게 원래는 다르긴 한데, 근데 이제 많이 해봤으니까 똑같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됐어? 그냥 이해만 하면 돼. 요거 가지고 잠깐 대표 문제 풀어볼게. 이항분포는 이게 다야. 자, 58번 잠깐 보자. 확률 변수 x가 이항분포를 따른대. 무슨 상황인지 알아, 몰라? 몰라. 전혀 몰라. 전혀 모르는데 어떤 독립시행을 7번 했고 어떤 사건일지 모르지만 내가 원하는 사건의 확률은 2분의 1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이때 x가 3보다 작을 확률. 자, 독립시행이라는 게 중요해 지금은. 맞지? 3보다 작을 확률이니까 뭐야? x가 뭐부터 시작하지? 독립시행은 0부터 시작하는 거야. 안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x가 0일 확률과 x가 1일 확률과 x가 2일 확률을 더하라는 게 이제 3보다 작을 확률인 거지. 됐어? 그러니까 이걸 독립시행으로 생각을 해야 0부터 쓸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야. 그럼 얼마야 계산하면? 7시 0에 어차피 2분의 1이니까 7제곱 써도 되지. 맞지? 그 다음 뭐야? 7시 1에 2분의 1의 7제곱. 그 다음 뭐야? 7시 2에 2분의 1의 7제곱. 그럼 요거 계산하면 128분의 얼마? 1 더하기 7 더하기 21이잖아. 그럼 계산하면 얼만데? 128분의 29 뭐 이렇게 나오겠지. 됐어? 그러니까 독립시행이라는 거를 인지하고 있어야 된다고. 오히려 이런 대표 문제 첫 번째 같은 경우를 잘 못 풀더라고. 하도 이제 평균 분산 그거 하는 것만 하다 보니까 오히려 이런 걸 잘 못 하더라고. 독립시행이야. 이항분포는 무조건 독립시행. 이항분포는 뭐라고? 독립시행. 그 다음 61. 한 번의 타석에서 안타를 칠 확률이 0.2인 야구 선수가 10번의 타석에서 안타를 친 횟수를 x라고 한대. 10번의 타석에 들어서서 안타를 쳤다는 것 자체가 무슨 시행이야? 독립시행이야. 맞지? 독립시행. 이때 x가 9 이하일 확률을 구하래. 그럼 x가 9 이하일 확률을 구하는 게 쉬울까? 반대가 쉬울까? 반대가 쉽겠지. 요걸 빼면 되지. 그 x가 10일 확률을 계산해봐. 얼마야? 10시 10에 맞지? 0.2에 10제곱이 되겠지. 0.2가 얼만데? 5분의 1. 그러니까 5분의 1의 10제곱이지. 몇 번이야? 이거? 4번이 답이겠지. 그 다음 65. 자, 이항분포를 따르는 확률 변수 x에 대해서 제가 6일 때 x제곱의 평균을 구하래. 평균 어떻게 구한다고? 평균은 NP 15P. 얘가 얼마? 6. P 얼마? 5분의 2. 자, x제곱의 평균은 어디에 있어? x제곱의 평균은 분산에 있지. vx 플러스 2x의 제곱과 같이. 맞아? 원래 분산이 x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빼는 거니까. 이해한 거지. 됐어? 그지? 그럼 vx가 뭐라고? vx는 npq. 그치? npq. 근데 npq에서 np까지가 뭐야? npq에서 np까지가 평균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평균은 이미 나와 있지. 6이라고. 6 곱하기 q만 구하면 되지. 5분의 3 이렇게. 그 다음에 6의 제곱이지. 그럼 계산하면 5분의 18 더하기 36이니까 얼마? 5분의? 에이씨. 5, 6, 30. 5, 30. 180, 198. 그렇지, 이렇게. 요게 나오겠지. 별거 없지. 그 다음 70에. 자, 4개의 동전을 동시에 던지는 시행을 4회 반복한대. 자, 이것도 잘 해석해야 돼. 잘 읽어야 돼. 4개의 동전을 동시에 던졌어. 이거 자체도 독립시행이지.
그치? 이거 독립식이야. 근데 이걸 몇 번 했대 또? 4번을 한 거야. 맞지? 이때 두 개는 앞면, 두 개는 뒷면이 나오는 횟수를 x라고 하는데 이때 x의 평균을 구하래. 그럼 봐봐. 동전을 4개를 동시에 던졌을 때 앞면 2개랑 뒷면 2개가 나올 확률은 어때? 이 확률을 우리가 이제 P라고 하는 거지. 어떻게 돼? 4C 2에 2분의 1의 몇 제곱? 4제곱이지. 독립시행. 이거 자체가. 그치? 그럼 얼마야 이게? 16분의 6이니까 얼마? 8분의 3이겠지. 됐어? 이런 시행을 몇 번 한다고? 4번 한다고. 4번. 그럼 그거 자체도 또 무슨 시행이야? 독립시행이겠지. 그치? 그럼 확률 변수 x는 b의 4,8분의 3을 따르는 거지. 됐어? 다시. 동전 4개를 동시에 던지는 거야. 한 번에 싹 이렇게 던진 거야. 이걸 4번을 한 거거든. 그래서 일단 이걸 4번 했다라는 걸 일단 생각하지 말고 동전 4개를 동시에 한 번 싹 던졌다고 해볼게. 그치? 근데 동전 4개를 동시에 한 번 딱 던진 게 그냥 동전 한 개를 4번 던진 거랑 같단 말이야. 그럼 이것도 독립시행이잖아. 이거 자체가. 그치? 근데 여기서 앞면 2개, 뒷면 2개 나올 확률은 그럼 4번의 독립시행 중에 앞면 2개, 뒷면 2개니까 이렇게 나오겠지. 독립시행 확률로. 그래서 계산해보면 8분의 3인데 이게 이제 한 번 시행한 거지. 그치? 이걸 몇 번 하는 거야, 얘는? 4번을 하고 싶은 거지, 4번을. 그러니까 그 4번이 다시 또 독립시행으로 들어가서 이걸 기호로 지금 여기서 그렇게 했을 때 얘가 앞면 2개, 뒷면 2개가 나오는 횟수잖아, 그치? 그걸 x라고 했으니까 x는 이항분포를 따르고 시행횟수 4번에다가 이렇게 나올 확률이 이제 8분의 3 아까 구해놨으니까 이렇게 쓰는 거지. 됐어? 여기서 평균 얼마? 곱하면 2분의 3이겠지. 됐지? 자, 이 정규분포라는 거는 뭐냐면 아까 우리 썼던 확률 변수 있지? 확률 변수 안에 뭐가 있다고? 이산하고 그치? 연속이 있다고. 이산 안에 뭐가 있다고? 이항 분포가 있지. 오케이? 연속 안에 뭐가 있어? 정규 분포가 있어. 사실 얘가 메인이라고 생각하면 돼. 요 놈이 좀 메인인데 이 정규 분포는 뭐냐면 마찬가지야. 확률 밀도 함수 fx가 어떤 특정한 식을 만족시키면 루트 2파이 시그마 분의 1에 2에 뭐라 하냐? 마이너스 2 시그마 제곱 분의 x 마이너스 m의 제곱. 요렇게 나왔을 때 요런 함수의 형태일 때 이때를 우리가 x는 확률 변수 x가 정규 분포를 따르고 n의 m, 시그마 제곱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지. 이게 정규 분포의 기호라고 생각하면 돼. 됐어? 됐지? 여기서 말하는 m은 뭐야? m은 뭐야? 평균. 시그마 제곱은? 표준 편차 제곱. 분산이지. 자리는 분산 자리인데 근데 보통 우리가 쓸 때 어떻게 쓰냐면 표준 편차의 제곱으로 표현을 많이 해. 만약에 이제 분산이 4가 나왔다고 해도 그러니까 평균이 5고 분산이 4야. 그럼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얘를 이제 n의 5,2의 제곱으로 표현을 많이 해. 이렇게. 왜냐면 표준 편차를 더 많이 쓸 거거든.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면 된다. 맞지? 그리고 가끔 애들이 막 이게 또 n 쓰는 거 귀찮다고 막 생략해서 막 m, 시그마 제곱 막 이렇게만 쓰는데 다 써놔. 분명히 얘기하는데 이런 거 기호 하나 안 써갖고 틀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 그러니까 꼭 이제 귀찮아도 다 써놔. 알지? 이거 안 쓰면 근데 다시 저 100번씩 쓰게 할 거야. 그래서 아무튼 요런 게 정규 분포인데 우리 이항 분포 같은 경우는 이 식 자체가 독립시행이라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 독립시행에다가 여기서 이제 평균 분산, 표준 편차 구하는 거 그게 굉장히 중요한데 정규 분포에서는 이 식 자체가 별로 중요하지 않아. 나도 안 해왔어 이거. 몰라 잘. 나도 보고 읽었잖아. 몰라도 돼 이건 필요 없고 중요한 건 이 기호하고 이 그래프가 중요해. 이 그래프. 이거의 그래프만 그릴 수 있으면 되거든. 그래서 이 그래프를 좀 그려볼 텐데
이 그래프는 일단 X축 이렇게 그려놓고, 형태는 이제 그러니까 종 모양의 그래프예요, 종 모양. 이렇게 종 모양의 그래프가 나오고, 가운데는 대칭축이 하나 있는데, 그 대칭축이 평균이라고 생각하면 돼. 됐어? 이런 종 모양의 그래프라고 생각하면 되고, 그럼 이 그래프의 특징을 좀 보면 첫 번째로는 일단 이 그래프의 정의역은 모든 실수라고 생각하면 돼. 오케이? 쭉 나아가는 모든 실수라고 생각하면 되고, 두 번째로는 이제 이놈이 대칭축이 있다고 했지. 대칭축의 방정식이 뭐라고? x는 m이라고. 오케이? x는 m. 요게 이제 대칭축의 방정식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점근선이 하나 있어. 점근선 뭐야? 딱 보자마자 y는 0이지. x축. 맞지? x축이 점근선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 다음에 네 번째 특징은 뭐냐면 뭐가 있지? 그렇지. 여기 이 그래프하고 fx와 x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는 얼마? 네, 그렇지. 1, 항상. 이건 뭐 앞에 우리 연속확률 변수에서 했으니까 정의역 주어진 부분에서 전체 면적은 1이다라는 거, 그 내용이고. 그 다음 다섯 번째로, 요거 되게 중요한데, 이 다섯 번째. 자, 이게 뭐냐면 표준 편차가 작을수록 이 그래프의 높이가 어떻게 될까? 높아져. 높아지고, 시그마가 표준 편차가 클수록 그래프의 높이가 낮아진다. 자, 요게 굉장히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인데, 자, 우리 표준 편차라는 건 뭐였지, 원래? 우리 앞에서 배웠던 표준 편차? 분산의 루트 씌운 건데, 이게 3포도잖아, 그지? 그러니까, 표준 편차가 크다는 거는 평균에서 거리가 어떻다는 거야? 멀다는 얘기잖아, 그지? 표준 편차 작다는 건 평균에서 거리가 좀 가깝고, 맞지? 그런 의미잖아, 맞지? 그래서 평균에 좀 가까운 그래프가 아무래도 좀 더 그런 자료들이 좀 더 좋은 자료라고 이제 우리가 해석을 하는데, 일단 표준 편차 잘 봐. 표준 편차가 작을수록 그러면 평균 근처에 많이 몰려 있다는 얘기거든, 자료들이. 그리고 클수록 이제 더 흩어져 있다는 얘기인데, 그럼 내가 여기다 그래프를 또 다른 그래프를 하나 더 그려보면 정규분포 그래프 중에 뭐 이렇게 생긴 것도 있을 수 있어. 이렇게. 자, 이거는 지금 높이가 우리 지금 평균은 똑같은데 높이가 좀 다르지, 그치? 그럼 여기서 평균 근처에 내가 적당히 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냥 알파 베타를 한번 잡아볼게. 그러면은 여기 두 번째 그린 이 노란색 그래프 있지? 두 번째 그린 노란색 그래프에서 알파부터 베타까지에 해당하는 면적, 이 면적이 결국 자료의 양이겠지, 그치? 이거하고 그 다음에 여기 처음에 그렸던 그래프에서 알파부터 베타까지에 해당하는 이 면적 중에 누가 더 커? 처음이 크지, 그치? 그렇다는 얘기는 이 처음 그래프가 평균 근처에 많이 자료가 몰려있다는 얘기거든. 그러니까 결국 표준 편차가 작을수록 높이가 더 높아지면서 면적이 넓어지는 거지. 이해했어 말이지? 그래서 요 내용 굉장히 중요하니까 요게 그래프의 모양을 결정하는 거거든. 표준 편차가 그래프의 모양을 결정하기 때문에 되게 중요한 내용이야. 기억해야 돼. 알았지? 그래서 표준 편차가 똑같으면 그래프의 모양이 완벽하게 일치한다고 생각하면 돼. 됐어? 그리고 표준 편차가 클수록 높이 낮아지고 작을수록 높아진다, 이렇게. 그리고 요 대칭축 같은 경우는 이 n에 따라서 위치만 좀 이동한다고 생각하면 돼. 됐지? 그런 내용이야. 그래서 이 그래프의 특징들을 다 기억을 다 해줘야 돼. 이걸 가지고 문제 풀 거거든. 됐지? 그러니까 요거 좀 그릴 줄 알고 요 그래프 특징 잘 기억을 해주면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이항분포에서는 평균, 분산, 표준 편차 이런 거 구하는 작업을 했는데 여기서는 그런 작업이 없어. 아까도 아까 저번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평균, 분산, 표준 편차 이런 거 구하려면 정적분 이용해서 해야 된다고 했는데 그게 사라졌다고 했잖아. 그러다 보니까 정규분포는 그냥 문제에서 정규분포라고 알려주고 평균, 분산도 그냥 줘. 그 상태에서 다른 걸 푸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뭐 평균, 분산 구하는 작업은 여기서는 안 한다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일단 이 그래프의 특징 잘 기억해. 되게 중요한 내용이니까. 맞지? 근데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이 정규분포라는 게 사실 뭐를 의미하는 거냐면
이게 우리가 흔하게 보는 그런 이제 자연 현상이나 사회 현상들 있잖아. 그런 것들에 대한 그래프라고 생각하면 되거든. 예를 들어서 이 x라는 걸 내가 키라고 한번 해봐. 키. 뭐 아산고 학생들의 키라고 한번 해볼게. 그럼 평균은 얼마야? 너네 학교 키 평균 있을 거 아니야? 얼마야? 불러봐. 170. 평균 170은 넘겠지 당연히. 안 넘는다고? 말이 되냐? 아니 씨. 평균이 175라고 한번 쳐볼게. 그럼 당연히 평균 근처에 면적이 제일 어때? 면적이 제일 많지. 아무래도 이쪽이 제일 그냥 말 그대로 그냥 진짜 평범한 거 아니야. 그리고 여기 이쪽은 면적이 되게 여긴 되게 적잖아. 그치? 그러니까 여기는 거의 뭐 한 3m 정도 되는 애들이 오는 거지. 그치? 이런 애들 많이 없을 거 아니야. 맞지? 그 여기는 뭐야 그러면? 여기는 한 30cm 되는 애들이 오겠지. 이런 애들도 많이 없을 거 아니야. 맞지?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자연 현상들 있지. 보통이라고 하는 보통. 우리 보통이 영어로 뭐야? 그렇지. 그건 아니지. 보통의 그냥 노멀이잖아. 노멀. 그렇지? 그러니까 노멀의 앞자를 딴 거야. 그래서 그렇게 해서 n이라고 쓰는 거야. 그러니까 진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런 현상들. 그래서 보통 가운데에 많이 이제 자료들이 몰려 있고 끝으로 갈수록 이제 많이 좀 희소한, 그지? 희소한 그런 키들이 나오겠지. 이해하냐? 그래서 이런 것들을 모아둔 게 다 이제 정규분포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것들이 다 이런 자료들 키나 몸무게 막 이런 시력 막 이런 것들 있잖아. 이런 것들의 자료들이 다 정규분포에 해당한다고 생각하면 돼. 됐지? 그래서 지금 여기 나와 있지. 여기 지금 보면은 특징이 몇 개가 나와 있지, 그지? 다 나와 다 썼던 거네. 오케이. 이런 특징을 갖고 있고. 그래서 우리 여기 정규분포에서 이제 뭘 하려고 하냐면 여기서 우리가 이제 평균 분산 구하는 거는 뭐 준다고 했으니까 여기서 우리가 이제 확률을 구하려고 할 거거든. 확률을 구하려고 하는데 확률을 구하려면 어찌됐건 이것도 곡선이다 보니까 뭘 알아야 돼? 곡선이다 보니까 무슨 방법을 이용해야 돼? 만약에 이 키라고 치면 175 예를 들어서 만약에 내가 175부터 180까지 이만큼의 확률을 내가 구하고 싶어. 그러려면 이거를 뭐 해야 돼? 인테그랄 175부터 180까지 fx dx를 해줘야 그래야 확률이 나오겠지. 무시무시하지, 그지? 가뜩이나 이 fx도 좀 무시무시하게 생겼잖아. 근데 거기에다 숫자도 어마어마하지. 그치? 계산이 빡시단 말이야.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이거를 매번 이렇게 하는 게 빡시니까 수학자들이 뭘 생각했냐면 그러면 이거를 아예 그냥 표로 만들어서 거기서 구해보자 라고 이제 생각을 한 거지. 그래서 만들어준 게 뭐냐면 표준 정규분포라고 생각합니다. 표준 정규분포. 그러니까 표준 정규분포, 이것도 정규분포긴 한데 표준이라는 얘기가 말 그대로 표준, 기준이 되는 뭐 그런 이제 병규분포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이 표준 정규분포 같은 경우는 여기다 좀 적어볼게. 수학자들이 만들어 놓은 이 표준 정규분포라는 거는 똑같아 일단 생긴 건. 근데 평균이 얼마야? 정해져 있어요. 평균이 뭐라고 나왔어? 보통 우리가 Z라고 많이 쓴다. Z는 0,1의 제곱으로 나와 있지. 평균 0이고 표준 편차 얼마? 1. 평균이 0이고 표준 편차가 1인 정규분포를 우리가 표준 정규분포라고 얘기하는데 얘는 그러니까 평균이 0이니까 가운데가 0이라는 얘기야. 됐어? 요렇게 이제 해놓고 여기서 이제 계산을 다 해놓은 거야, 얘네들이 이거를 가지고 그러니까 이걸 계산할 때는 정적분을 다 이용했겠지. 이용하면서 0부터 0.5까지에 대한 확률 요만큼의 확률을 이제 정적분으로 계산해서 표에 작성해놓고 뭐 0부터 1.0까지에 해당하는 확률을 마찬가지 계산해서 표에 작성해놓고 이런 식으로 다 이제 양수값에 대한 확률들을 표에 다 적어놨어요, 얘네들이. 근데 음수값은 적어놓진 않았거든. 굳이 안 적어놓은 이유는 얘가 좌우 뭐기 때문에? 좌우 대칭이니까 양수값만 있으면 좌우 대칭으로 왼쪽도 구할 수 있을 거 아니야. 맞아? 그래서 양수값들만 쫙 적어놔서 만든 표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표준 정규 분포표라고 얘기해.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수학자들이 다 닦아놓은 길을 그냥 걷기만 하는 거야. 요거 가지고 그냥 갖고 와서 그걸로 계산만 하면 돼. 그러니까 너넨 정적분을 이용할 필요는 전혀 없다. 됐어? 이해하냐?
그렇게 생각하면 돼. 그래서 이거 계산하는 방법은 예시로 그냥 보여줄게. 보통 이렇게 나와 있어. 좀 잘라서 나와 있는데 지금 잠깐 해석해보면 Z가 이제 요거 얘기하는 거야. 여기 좌표, 여기 Z축의 좌표를 얘기하는 거고, 여기 P가 지금 0부터 나와 있지. Z가 0부터 Z까지, 그러니까 양수값만 0부터 양수값까지만 이제 표에 나와 있어. 음수값이 나왔을 때는 그걸 이제 대칭시켜서 요걸 보고 대칭시켜서 구해라, 뭐 그런 의미로 양수값만 이제 나와 있는 거야. 그러면 0부터 지금 여기서 1.25라는 거는 0부터 1.25까지 확률이 0.3944라는 얘기야. 오케이?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에 지금 대충 내가 여기를 1.25라고 해볼게. 그럼 0부터 시작해서 1.25까지 이만큼의 면적이, 이만큼이 얼마라는 얘기야? 0.3944다 이렇게 나오는 거야. 별거 없지? 그냥 표 보고 그냥 써주면 끝이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이용해서 저기 한번 첫 번째 한번 가보면 마이너스 1.5 이상 Z가 1.5 이하의 확률을 구하래. 그러면 봐봐. 이것도 1.5로 한번 바꿔보자. 자, 1.5가 여기 있으면 마이너스 1.5는 반대쪽에 있겠지. 0이 기준이니까. 그러니까 마이너스 1.5는 여기 있을 거야. 그럼 이만큼의 면적을 구하라는 얘기인데 당연히 이만큼의 면적의 몇 배야? 2배가 되겠지, 그지? 근데 문제에서 이제 표에서 0부터 1.5까지는 얼만데 확률이? 0.433이잖아. 그럼 결국 얘는 뭐라고 할 수 있는 거야? 0.8664라고 하면 되지. 뭐 굳이 이걸 기호로 써보자면 2배의 0부터 1.5까지 이렇게 쓸 줄도 알아야 돼. 알았지? 그래서 요거에 이제 2배니까 0.8664다. 이런 식으로 계산만 해주면 돼. 별거 없지. 그치? 어렵지 않지? 그 다음 두 번째 것도 한번 볼게. 두 번째 거 뭐야? 1.25부터 어디까지? 2까지의 확률을 구하래. 맞지? 그러면 이제 이것도 좀 바꿔보자. 1.25에서 한 2가 이 정도 있다고 해볼게. 이번에는 우리가 지금 여기서부터 이만큼을 찾고 있어. 근데 표에는 0부터 나와 있거든. 그치?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어, 이거는? 0부터 어디까지? 2까지에서 뭘 빼는 거야, 0부터? 그치. 1.25까지를 빼주면 저 사이 값이 나오겠지. 별거 없지? 그럼 0부터 2까지가 확률이 얼마인데? 0.477이고 그 다음에 0부터 1.25까지 확률이 얼마야? 0.3944. 그러니까 요런 계산만 좀 짜증나고 요것만 잘하면 돼. 됐어? 그러니까 요거 계산만 좀 잘해주면 돼. 별로 어려운 거 없지? 그럼 요것도 한번 보자. 자, 이번엔 Z가 1.75 이하의 확률을 구하래. 자, 어때 그러면 이건? 1.75 이하야. 어떻게 됐어? 1.75가 한 자꾸 재탕할게. 이거 이렇게 계속 그리기 좀 그러니까. 1.75가 이쪽에 있다고 치면 1.75 이하면은 뭐야? 여기서부터 왼쪽 전체를 다 얘기하는 거란 말이야. 맞지? 근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여기 전체 면적은 얼마라고? 1이라고. 그럼 결국 가운데 잘라서 왼쪽 부분은 뭐야? 2분의 1이겠지. 0.5겠지. 그지? 그래서 0.5하고 뭘 더하는 거야? 0부터 1.75까지 확률을 더하는 거지. 별거 없지? 얼마야 계산하기 보면? 0.7, 1.7 나와 있잖아. 그럼 0. 얼마? 9599가 되는 거지. 쉽지? 할 수 있겠지? 계속 해볼게. 그 다음은 Z가 마이너스 1.25 이하일 확률을 구하래. 그럼 어때? 마이너스 1.25라는 건? 한 요쯤에 있다고 해보자. 마이너스 1.25가 여기 있다 해보자. 마이너스 1.25.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만큼이잖아. 그럼 이건 뭐랑 같겠어? 1.25 이상이요. 0.5에서 뭘 빼? 0부터 어디까지? 1.25까지를 빼는 거지. 표에는 양수값만 나와 있으니까. 그치? 그러니까 여기서 요만큼을 빼는 건데 이만큼이 이제 반대편이 여기잖아. 0부터 1.25까지. 그치? 그러니까 양수값만 나와 있으니까 이렇게 빼서 계산을 해주는 거지. 할 수 있겠지? 그렇게 안 어렵지, 그치? 그러면 요거 하나 더, 요거 마지막 하나 더 해보자. 2 이상은 어때? 2 이상? 2 이상이면 2가 한 이쯤에 있다고 치면 이만큼 얘기하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어? 요만큼 확률을 어떻게 구하겠어? 1에서? 아니, 여기 2분의 1은 0.5에서 0부터 어디까지? 2까지의 확률을 또 빼주면 되겠지. 됐어? 이런 식으로 계산해주면 된다. 어렵지 않지? 그치?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러니까 대칭성이나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이제 구하는 거라서 그렇게 어렵진 않아.
이런 게 이제 표준 정규분포라고 생각하면 돼. 그리고 이제 거꾸로 이번에는 미지수가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의 그 계산인데, 봐봐. 이것도 같이 해볼게. 이거는 조금 더 생각을 해야 돼. 자, 얘 한번 보자. Z가 A 이상일 확률이 A 이상일 확률이 0.308호거든. 그치? 자, 그럼 이제 요걸 너네가 이제, 어느 정도 좀 생각을 좀 해줘야 돼. 봐봐. Z가 이렇게 있어. 이렇게 있다고 쳐보자. 자, A가 어디 있을까? Z가 A 이상일 확률이 0.308호인데 A가 어디 있겠어? 0.5에 그러니까 정확한 위치보다는 일단은 요거보다 왼쪽에 있을까 오른쪽에 있을까 그거부터 따지는 거야. 오른쪽에 있겠지. 왜? 양수값만 따지니까 왜 오른쪽에 있지? Z가 0보다 크긴 큰데 A가 Z보다 크다 했으니까 양수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건 아니야. 아니 그러니까 근데 만약에 이거 음수가 나오면 0.5보다 커야 되는 거 아니야? 0.3085 때문에 0.3085. Z가 A 이상이라는 건 이 부분을 얘기하는 거 아니야? 맞지? 그럼 이만큼의 면적이 0.3085가 돼야 되니까 A가 만약에 여기 있다고 쳐봐. 그러면 어때? 0.5가 넘어가지. 당연히 반을 넘어가니까. 그러니까 이걸 보고 판단하는 거야 일단 A의 위치를. 그래서 A는 오른쪽에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이렇게. 그럼 여기가 0.308호라는 얘기야. 그러면 요만큼은 얼마라는 얘기야? 0.1915라는 얘기지. 맞아? 왜냐면 이걸 찾는 이유는 표에는 0부터 양수값이 나와 있으니까. 오케이? 그래서 0.1915가 되는 게 누구야? 0.5잖아. 그래서 A는 0.5다. 이런 식으로 구하겠다는 얘기야. 할 수 있겠지? 그렇게 안 어려워. 그치? 할만하지? 그다음 두 번째 것도 한번 봐봐. Z가 A 이하일 확률이 0.977이야. 그럼 A가 어디 있겠어? 왼쪽 오른쪽에 있겠지, 그지? 맞지? 일단 0.5를 훨씬 넘어갔지, 그지? 그리고 Z가 A 이하니까 A가 여기 있다면 이만큼 왼쪽을 얘기하는 거니까 0.5뭐 넘어야 되니까. 맞지? 그러니까 요만큼이 0.977이. 그럼 요만큼이 반이니까 이만큼은 얼마란 얘기야? 0.477이. 그럼 0.477이 나오는 게 누가 있어? 2가 있지, 그지? 그 A 값은 2란 얘기지. 이해했어 말이지? 이런 식으로 이제 조금 더 생각을 하는 거지. 0.5보다 크고 작고 그런 걸 가지고 좀 더 생각하면 돼. 이런 게 표준 정규분포. 그러니까 너네가 이제 여기서 정규분포에서 하는 짓이 다 이거라고 생각하면 돼. 이걸로 다 계산하는 거야. 이렇게 해서. 근데 잘 봐. 지금 우리가 한 거는 내가 지금 한 거는 무슨 정규분포라고? 표준 정규분포. 근데 우리가 아까 처음에 한 건 뭐였어? 그냥 정규분포였어. 맞아? 그러니까 표준 정규분포는 평균이 0이고 표준 편차가 1인 정규분포라서 정해져 있는 건데, 근데 우리가 아까 하려고 했던 그냥 정규분포는 평균이 m이고 표준 편차가 시그마인 이런 정규분포라서 이거는 여러 가지 종류가 나올 수 있다 했지. 키나 몸무게 되게 여러 가지가 있잖아, 그지? 그 이런 것들 키나 이제 몸무게나 뭐 이제 시력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쭉 가는 건 되게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럼 얘네들의 종류에 따라서 그 그래프의 그 개형이나 이런 것도 다 다를 거 아니야? 평균이나 단위도 다르고 다 다르잖아. 맞아? 그러면 이것들을 다 이걸 이용해서 어떻게 구할 거냐면 얘를 다 이쪽으로 통합을 시킬 거야. 이렇게. 정규분포들을, 모든 정규분포들을 싹 다 표준 정규분포에 대칭을 시킬 거야. 대응을 시킨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그 아까 했던 그 표, 그걸 이용해서 계산을 하려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살짝 그런 느낌이야. 너네 우리 각 나라의 화폐 단위가 있잖아. 우리나라 뭐야? 원이잖아, 원. 일본은 N이지. 그 다음에 미국은 뭐지? 달러, 그렇지. 또 뭐 있지? 중국은 위안이지, 위안. 위안이라고 하지. 뭐 이런 식으로 하잖아. 근데 100원하고 100엔하고 100달러하고 100위안은 다 어때? 다 다르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이거를 완전히 하나의 그 단위로 통합을 하겠다는 얘기야. 오케이? 그게 표준 정규분포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이 표준 정규분포는 계산을 하기 위해서도 있고, 그리고 키나 몸무게 이런 완전 서로 다른 영역이잖아. 이 다른 영역을 같이 비교하는 데 쓰이기도 하는 게 이게 표준 정규분포라고 생각하면 돼.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다 바꿔서 여기서 계산을 하려고 하는데, 이 바꾸는 작업을 뭐라고 하냐면 표준화라고 할 거야. 표준화.
정규분포에서 이제 표준 정규분포로 넘어오는 그 과정, 그걸 표준화라고 할 거거든. 그래서 그 표준화 공식이 어떻게 되냐면 Z는 시그마분의 X-M 이렇게 해서 외워주는 거야. 이게 표준화 공식이야. 오케이? Z로 바꾸는 방법이야. X를 Z로 바꿔서 그냥 바꾸는 공식이라고 생각하면 돼. 오케이? 뭐 예시로 하나 들어보자면 X가 이제 어떤 정규분포가 있대. 뭐 50,2의 제곱을 따르는 이런 정규분포가 있다고 해볼게. 그때 이 X를 내가 이건 지금 X에 대한 정규분포가 있을 거 아니야, 그지? 그러니까 이거를 뭐 굳이 그려보자면 그래프를 그려보자면 가운데가 평균이 50이면서 뭐 이제 표준 편차가 2니까 뭐 이런 그래프인데 얘를 이제 표준화를 한다는 건 이런 거지. Z는 시그마 2분의 X-M 평균 50.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바꾸겠다는 얘기야, Z로. 오케이? 됐어? 이렇게 해서 바꾸겠다고. 이 공식을 사용해서. 만약에 내가 여기서 이 상황에서 내가 50 이상 뭐 60 이하의 확률을 찾고 싶어. 그러면 여기서 찾으려면 이걸 정적분을 해야 돼. 개빡시잖아, 그지? 그래서 얘를 표준화를 시키겠다는 얘기야. 전체적으로 50을 빼. 그러니까 여기 가운데 x를 이렇게 만들어주면 되거든. 그럼 전체적으로 50을 빼면 0 나누기 2. 그러니까 50 빼고 2 나누면 돼. 그러면 x-50 나누기 2. 여기도 마찬가지 60-50 나누기 2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러면 얘가 뭘로 바뀐다고? 얘가 Z로 바뀐다고, Z. 표준 정규분포로. 그럼 얘는 0이고 얘는 얼마? 5가 되겠지. 이렇게. 그러니까 이 값은 이 정규분포에서 이 확률의 값은 표준 정규분포에서 0부터 5까지 확률과 똑같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렇게 바꿔서 요걸로 계산을 하겠다고. 됐어? 아니면 정적분 다 해야 되니까. 됐지? 이런 게 이제 표준화라고 생각하면 돼. 됐지? 그렇게 어렵지 않아, 이게. 그래서 표준화, 오케이, 이렇게 있고. 그래서 일단 요렇게까지 해서 이걸로 문제 몇 개만 좀 풀어볼게요. 마지막 내용은 조금 이따 하고, 요 문제 몇 개만 좀 해보자. 577번부터 한번 볼게요. 확률변수 X가 정규분포를 따를 때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다 고르래. 일단 정규분포 그래프의 특징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데, 일단 기억에서 뭐라 했냐면 X1, X2가 저렇게 나왔을 때 요게 성립한대. 뭐 한번 그려볼게. 뭐라 써있는가? 그냥 적당히 잡아보자. X1, X2가 이렇게 있어. X2가 더 크게. 이때 이제 X1에서 X2까지의 확률이 뭐라고 했냐면 X가 X1 이하의 확률에서 X가 X2 이하의 확률을 뺐대. 맞는 말인가? 아니잖아, 그치? 오히려 거꾸로지. 그치? X2 이하의 확률에서 X1 이하의 확률을 빼야 여기 사이가 나오겠지. 그치? 반대, 바뀌었지, 자리가. 그치? 그러니까 기억은 틀렸겠지. 됐어? 그 다음, 니은은 어때? X가 M 이하일 확률하고 X가 M 이상일 확률이 0.5래. 맞아? 어때? 맞아요. 맞는 말이지. 가운데가 M이잖아. M 왼쪽 0.5, 오른쪽이 0.5. 그렇지? 합쳐서 1. 맞는 말이야. 참. 이것은 X가 A 이하일 확률하고 X가 A 이상일 확률을 더하면 1이래. 어때? 아니에요. 아니야? A가 비슷해요. 막 아니면 A가 여기 있다고 쳐봐. A 이상일 확률, A 이하일 확률. 어때? 더하면 1이지. A가 어디 있든. 그렇지? 맞는 말이지. 그래서 니은 디귿이 참이겠지. 됐어? 그러니까 그래프를 직접 그려봐야 너네가 판단이 가능하다고. 그 다음 82번 한번 볼게. 정규분포를 따르는 확률변수 X에 대해서 지금 나와 있는 게 표준 정규분포가 아니야, 이건. 표준 정규분포는 여기 기호가 Z라고 했지, 그지? 여기 0부터 Z까지인데 좀 다르지? 좀 달라. 이거는 사실 뭐냐면 수학자들이 표준 정규분포라는 거를 발견하기 전에, 그러니까 만들기 전에
그 전에 뭘 발견했었냐면 일단 정규분포들을 조사를 해보니까 정규분포들만의 또 특징이 또 있더라고. 뭐였냐면 평균이 가운데 있잖아, 그지? 그럼 평균에서 표준 편차의 이제 뭐 K배만큼 뭐 2배, 예를 들어서 2배 요만큼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떨어진 이 간격 있지. 이게 어떤 표준 편차, 그러니까 어떤 그 정규분포든 간에 항상 일정한 값을 갖는다라는 걸 발견을 한 거지. 얘가 키든 몸무게든 뭐가 됐든 이렇게 이제 표준 편차의 2배만큼 왼쪽 오른쪽으로 떨어진 거리만큼의 면적은 항상 일정하다라는 거를 발견한 거야. 이게 또 2배뿐만이 아니라 3배도 있고 1.5배도 있고 0.5배도 있고 여러 가지를 다 발견을 한 거야. 표준 정규분포를 발견하기 전에. 그래서 이걸로 좀 계산을 했는데 근데 아무래도 이것도 한계가 있겠지. 그러다 보니까 이제 표준 정규분포를 만든 거지. 그러니까 최종적으로는 표준 정규분포를 만든 거야.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그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돼. 만들기 전의 과정. 그래서 이거 지금 이것도 그냥 표대로 그냥 풀어주면 되거든. 얘 지금 뭐라 했냐면 x가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나왔지. 60, 얼마? 3의 제곱으로 나왔잖아. 평균 얼마야? 60. 표준 편차? 3. 이걸 이용해서 이 표를 이용해서 57 이상 x가 57 이상 66 이하일 확률을 구하래. 자, 지금 보면 이 표는 평균하고 표준 편차의 이 k배를 가지고 만들었단 말이야. 마찬가지야. 얘도 그런 식으로 표현해 주면 되는데 57은 60-3이라고 쓰면 되지. 맞아? 66은 60 플러스 2 곱하기 3이라고 쓰면 되고. 맞아? 그럼 이걸 기호로 표현해보면 뭐라고 할 수 있냐면 n-시그마 얘는 뭐야? n 플러스 2시그마로 표현이 가능할 거 아니야, 그지? 결국 우리는 여기 찾고 있는 게 이 정규분포 그래프에서 m 있고 그 다음에 여기가 n-시그마 여기가 n 플러스 2시그마 이렇게 이만큼의 면적을 찾고 있는 거야. 됐어? 그럼 이 표에서 어떻게 뭐라고 쓰면 돼? n부터 시작해서 일단 n 플러스 2시그마까지를 먼저 더하고 또 n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n 플러스 시그마까지 더하면 되겠지. 그치? 이거의 이제 대칭 가운데 대칭 오른쪽으로 n 플러스 시그마까지. 그럼 얘가 얼만데? 0.4772 옆에 건 얼마야? 0.3413 이거 둘이 그냥 더하면 돼. 더하면 얼만데? 0. 얼마? 5818 818로 나오겠네. 이게 답이겠지. 어렵지 않지? 다 이런 식으로 표 보고 계산하면 돼. 그다음 86번 마찬가지네. 이것도 정규분포를 따르는 확률 변수 x에 대해서 표가 나와 있을 때 x가 a 이하일 확률이 0.1587 만족시키는 a 값 구하래. 그렇지. 자, 이것도 그려볼게. 가운데가 평균이야, m. 그치? 그리고 x가 a 이하일 확률이 0.1587이래. 1587. 그러면은 a는 어디 있겠어? 왼쪽에. 왼쪽 여긴가 있겠지, 그치? 이쪽에. 요만큼이 0.1587이다. 그러면 요만큼은 얼마겠어? 0.3413이겠지. 맞아? 그럼 0.3313 나오는 게 누가 있어? n 플러스 시그마가 있잖아. 그치? n 플러스 시그마. 그러니까 여기서 n 플러스 여기까지 온 게 n 플러스 시그마인데 요만큼이 0.3413이란 얘기거든. 그럼 a는 당연히 뭐야? 그렇지. a는 n 시그마가 되겠지. 됐어? 근데 m 값이 얼마래 문제에서? 53이래. 시그마는 7이래. 얼마야 그래서? 46? 맞아? 46이 되겠지. 별거 없지? 다음 89. 자, 이제 표준화를 하는 건데 두 확률 변수 x, y가 각각 정규분포를 저렇게 따르고 있대. 이때 이 둘이 같을 때 상수 k 값을 구하래. 자, 이 표준 정규분포 같은 경우는 아까 얘기했지만 이제 계산하는 용도도 있고 그리고 두 확률 변수, 서로 다른 두 확률 변수를 비교하는 용도도 있어. 얘 같은 경우 왜냐면 이제 다 표준화를 시켜버리면 다 Z로 이제 대응이 되니까 거기서 비교를 같이 하는 거지. 그래서 지금 x, y가 그냥 진짜 키 몸무게라고 하면 완전 다른 영역이잖아. 그래서 비교가 안 되는데 근데 이걸 표준화로 비교할 수 있다는 얘기야. 그럼 각각 비교를 한번 해볼게. 그러니까 표준화 한번 해볼게. 첫 번째 거 표준화하면 뭐야? 12 마이너스 x에 대한 표준화니까 x의 평균을 빼는 거야. 얼마야? x의 평균? 얼마? 20.
x의 평균 20이요? 아 10이네요. 10 나누기 x의 표준 편차 2. 요거 이제 z로 바꿔주면 돼. 그 다음 여기는 2분의 16 마이너스 10 나누기 2겠지. 얘하고 자 이제 y에 대한 표준화를 한번 해봐. 어떻게 돼? 24 마이너스 얼마? 20. 20 나누기 얼마? 4. 그 다음 얘도 z로 바꿔주고 k 마이너스 얼마? 20 나누기 4가 되겠지. 됐어? 이렇게 해서 비교를 해주면 돼. 자 어때 얘는 계산하면? z가 1 이상 몇이야? 3이야. 그 다음 얘는 얘도 1이네. 그럼 얘도 오른쪽이 뭐 돼야 돼? 3이요. 3 돼야겠지, 그지? 4분의 k-20인데 얘가 이제 3이 되면 되겠지. 이렇게. 그럼 k-20은 얼마? 12. 그래서 k 값은 얼마가 되면 돼? 32가 되면 되겠지. 어렵지 않지? 그 다음 92. 자, 확률 변수 x가 정규 분포를 저렇게 따르고 있을 때 표를 이용해서 저 구하래. 자, 이제 본격적으로 너네가 이거를 많이 할 텐데 그냥 바로 표준화 한번 해볼게. 35에서 뭐 빼는 거야? 40. 35에서 40 빼고 얼마로 나눠? 10으로 나눠. 그 다음에 55에서 40 빼고 뭘로 나눠? 10으로 나눠. 얼마야 계산하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0.5 맞아? 여기는 1.5겠지. 0.5개. 맞아? 그지? 그럼 뭐 얼만데 이거? 이거 어떻게 보여 이거? 1.5까지 더한 거. 응. 마이너스 0.5 있고 1.5 있잖아 이렇게. 그럼 0부터 1.5까지는 그냥 더하면 되고 그지? 그럼 이걸 뭘로 바꾸면 돼? 0부터 어디까지? 0.5까지 확률로 대신해주면 되겠지 그지? 그래서 얼마야 계산하면? 0.1915하고 뭐 더하는 거야? 0.4332 요거 둘이 더하는 거지. 0. 얼마? 7426이 되겠지. 6247 이렇게 됐어? 그 다음 96번. 자, x가 정규 분포를 저렇게 따르고 있을 때 표를 이용해서 저거 만족시키는 a 값을 구하래. 표준화할게. 표준화해봐. 어떻게 돼? 얘는 앞에 거 어때? 40에서 45 빼고 5로 나눠봐. 얼마야? 마이너스 1이지. 그 다음에 a-45 나누기 5 이렇게 한 게 얼마라고? 0.84라고. 맞아? 그치? 그러면 이제 일단 이것도 계산을 해보면 z가 있고 자, 마이너스 1은 왼쪽에 있으니까 당연히 요 놈은 어디 있어? 오른쪽에 어딘가 있겠지. 그치? 여기 어딘가 있겠지. 이렇게. 그러면 0부터 마이너스 1부터 0까지가 얼마야? 0.3413이지. 그치? 저거 대칭시켜서 보면. 그치? 그럼 여기가 얼마가 돼야 돼? 7, 8, 5, 응? 4. 7, 8, 5? 더해서 0.84잖아. 그럼 어떻게 돼야 돼? 0.84가 되려면? 4987. 어떻게 되지? 너 시험 잘 봤냐? 이번에? 근데 왜 그렇게 자꾸 그러지? 정신을 못 차리지? 뭘 차려 이 새끼야. 벽에 대가리 받고 있는데. 얼마지? 0.84에서 빼봐. 0.84에서 0.3413 빼봐. 얼마 나와? 4987. 네? 7 맞아? 7, 8 아니야? 7, 8 49 맞아? 이거 돼? 네. 4987이래. 그치? 그러니까 여기 얼마가 된다는 얘기야? 3. 3 된다는 얘기지. 3. 그러면 5분의 a-45가 3 돼야 되니까 a-45는 얼마? 15. a 값 얼마? 60이 나와야지. 그치? 이런 식으로 계산해주면 되겠지. 그 다음 600번. 자, A 고등학교에서 전교생을 대상으로 진단평가를 실시한 결과 학생들의 점수가 평균이 얼마? 평균은 67. 표준 편차가 4인 정규 분포를 따른대. 이렇게.
그러니까 나와 있지 대놓고 정규분포라고. 그래서 이렇게 써주면 돼 그냥. 자 이때 이제 점수가 65점 이하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뭐 할 거래? 복중 수업 할 거래. x가 65 이하일 확률을 일단 찾으라는 얘기야. 얼마야? 65에서 67 빼고 4 나눠. 마이너스 0.5겠지. 자, 마이너스 0.5 이하일 확률은 어때? 요만큼이잖아. 그치? 그럼 어떻게 되면 돼? 0.5에서 뭐 빼면 돼? 0.19 빼면 되지. 그래서 얼마? 0.31이겠지. 됐어? 그러니까 보충 수업을 하는 학생들의 비율이 한 0.31 정도 된다는 얘기야. 이때 A 고등학교 학생 중 임의로 한 명을 택할 때 위에 표준 정규분포를 이용해서 보충 수업을 받을 확률을 구하래. 아, 이게 답이야. 이게. 그치? 말이 좀 기네. 0.31이 답이지. 그 다음 605. 자, 오늘 고등학교 학생 1,400명의 몸무게가 평균이 얼마라고? 어떻게 평균 65가 나오지? 말이 되나? 표준 편차가 7이지. 맞아? 자, 이런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하는데 이때 표를 이용해서 몸무게가 얼마? 54.5 이상, 그 다음에 68.5 이하일 확률을 구하래. 학생을 구하라는 얘기죠. 학생. 그럼 확률을 구해서 뭐 곱하면 돼? 몇 명 있어 총? 1,400명 있잖아. 1,400 곱하면 되지. 그러니까 확률 구해서 1,400 곱하면 돼. 그럼 이 표준화 한번 해볼게. 어떻게 돼? 빨리 빼봐. 54.5에서 65 빼면 얼마야? 에? 진짜? 54.5에서 65 빼봐. 빨리 빼봐. 빼봐. 상민아! 빼봐 빨리! 얼마야? 얼마나 있을 게야? 여기서 빼면. 에? 10.5? 진짜? 마이너스 10점. 마이너스 10.5? 확실해? 맞냐? 믿어도 되냐? 10.5? 맞네? 마이너스 10.5. 그럼 마이너스 7분의 10.5 아니야? What the shit? 이거 얼마냐? 계산이 되냐 이거? 아 되는구나. 마이너스 얼마야? 1.5? 그렇지. 마이너스 1.5. 그다음 얘는 68.5에서 빼면 3.5니까 0.5네, 그지? 7 나눠주면. 그렇지. 마이너스 1.5부터 0.5까지야. 그럼 뭐야, 이거? 뭐랑 뭐 더하는 거야? 0.19하고 0.43 더하라는 얘기지. 그래서 얼마? 0.62가 되겠지. 그 0.62에다가 얼마 곱하라고? 1,400을 곱하면 몇 명인지 나오겠지. 그지? 얼마야, 그러면? 62 곱하기 14니까 얼만데? 1의 자리는 8이겠네. 답이 2번이겠지. 맞냐? 쉣! 4번도 8이 있네. 얼마야? 600 맞아? 600이 아니라 868 맞아? 868? 2번이 맞겠네. 그지? 계산하면. 자, 다음 609번. 900명을 모집하는 어느 대학의 입학시험에 6,000명이 응시했대. 6,000명. 응시자들의 점수가 평균이 얼마래? 불러봐, 뭐야? 얼마? 에? 310점. 표준 편차는 50점인 정규분포를 따른다며. 맞지? 합격자의 최저 점수를 구하래. 봐봐. 그러면 이제 그냥 여기 점수를 가지고 이제 합격, 불합격을 이제 결정을 내리는 건데, 그러면은 1등부터 시작해서 1등, 2등, 3등 쭉 가서 몇 명까지? 900명까지 모집한다 했으니까 900등까지 있을 거 아니야. 그치? 그럼 901등까지는, 그러니까 900등까지만 합격이고 여기서부터는 탈락일 거 아니야. 맞아? 그럼 합격자의 최저 점수라는 건 요 놈을 얘기하는 거지. 맞지? 그럼 이 최저 점수를 K라고 했을 때 X가 K 이상일 확률이 뭐라는 거야? X가 K 이상일 확률이 뭐가 되는 거야? 이게 합격률이 되는 거 아니야? 6,000분의 900으로 해서. 맞지? 이게 합격률이 되겠지, 그지? K 이상이면. 그럼 얼마인데 계산하면? 응? 20분의 3이니까 0.15? 0.15가 되는 거지. 이거 만족하는 K 값을 구하라. 오케이? 그러면은 어때 이것도? 정규분포를 이제 그려보면, 그러니까 표준 정규분포를 그리기 전에 표준화 해야겠네.
표준화 한번 해볼게. Z는 K-310 나누기 얼마? 50. 요게 이제 0.15가 되는 K 값을 찾으면 돼. 그러면 요 놈은 어디 있겠어? 당연히 표준 정규분포에서. 얘는 오른쪽에 있겠지. 요쯤에 있어야 요만큼이 0.15가 될 수 있지. 이만큼이 얼마라는 거야? 0.35가 돼야지, 그지? 0.35. 0.35가 되게 하는 놈이 누군데, 여기서? 저기 보면 0.35가 되는 게 1.04가 있지. 맞아? 그럼 결국 50분에 K-312 1.04가 되면 된다고. 됐어? 그럼 K-310은 얼마? 52. 그치? 그래서 K 값은 얼마야? 362점이 되겠지. 됐어? 이런 식으로. 이 합격자의 최저 점수도 학교 시험에 잘 나오는 유형이니까 잘 기억해놔. 그 다음 614. 자, 6원인의 반 전체 학생의 국어, 수학, 영어 시험 성적은 각각 정규분포를 따르고 각 과목의 평균 표준 편차와 6원이의 성적이 다른 것 같아. 이때 과목별로 6원이의 성적과 반 전체 학생의 성적을 비교할 때 6원이의 성적이 상대적으로 좋은 과목부터 순서대로 나열하래. 그냥 잘 봤다고 잘한 게 아니잖아. 그치? 뭐 영어 점수 내가 100점 받았는데 다른 애들도 다 100점이면 뭐 잘 본 건 아니잖아. 근데 내가 수학 점수 50점 받았는데 다른 애들 다 20점이면 잘 본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점수가 다가 아니란 얘기지. 그래서 이거를 표준화를 이용해서 비교를 좀 해보겠다는 얘기야. 자, 국어 점수가 지금 반평균이 70이고 반표준 편차가 15에다가 얘 성적이 85야. 자, 우리 표준화는 어떻게 해? x-m 나누기 시그마잖아. 그치? 그럼 요대로 한번 가봐. 국어는 어때? 85 5 빼기 70 나누기 얼마? 15 해서 얼마? 국어는 1. 그 다음에 수학은 어때? 92-72 나누기 18이야. 얼마야 이거? 18분의 20. 1보다 좀 크네. 맞지? 그 다음에 영어는 어때? 88-74 나누기 16. 얼마야? 계산하면 16분의 얼마지? 14 나와? 1보다 좀 작네. 그럼 뭘 제일 잘 본 거야? 수학 제일 잘 본 거야. 그 다음 국어, 그 다음 영어. 이렇게. 됐어? 그렇게 생각하면 돼. 자, 그 다음에 이거는 그냥 요 문제 보면서 같이 할게. 자, 이 이항분포와 정규분포의 관계인데, 우리 앞에서 했던 이항분포하고 정규분포를 섞어서 풀겠다는 얘기거든. 봐봐. 우리 이항분포에서 했던 것들이 뭐였냐면,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렇게 있다고 쳐봐. CMS 몇 번? 100번. 내가 원하는 사건의 확률은 2분의 1이야. 맞아? 여기서 평균 분산 표준 편차 구하는 건 1도 아니야. 어렵지 않아. 그치? 문제는 뭐냐면 난 여기서 X가 50 이상 60 이하의 확률을 구하고 싶어. 얘를 찾고 싶어. 그러면 이항분포는 무슨 시행이라고? 독립시행. 구하려면 100시 50에 2분의 1의 100제곱에 맞아? 여기서부터 어디까지? 100시 60에 2분의 1의 100제곱을 계산해야 돼. 계산이 되겠어? 안 되잖아. 그치? 그래서 이제 어떻게 했냐면 수학자들이 요걸 이제 하도 이제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이항분포하고 정규분포를 연구를 하다 보니까 요 시행 횟수가 얘가 충분히 크면 요 이항분포에서 확률 변수 x는 x가 근사적으로 정규분포를 따른다라는 거를 수학자들이 발견했어. x가 충분히 크면, 그러니까 시행 횟수가. 그러면 이거를 결국 정규분포로 바꿔서 우리가 정규분포로 풀 수도 있다는 얘기야. 그러면 충분히 크다라는 거는 몇 정도냐면 별로 안 돼. 그냥 최소한 30회 이상이면 충분히 크다고 그냥 보거든. 그럼 100회면 졸라 큰 거잖아. 맞지? 충분히 크지. 그래서 얘는 이제 요 확률을 내가 구하고 싶은데 이건 못하니까 여기선 이항분포에서는 못하니까 얘가 이제 x가 근사적으로 정규분포를 따르기 때문에 여기서 정규분포를 구하는 거지. 평균 얼마? 평균? 평균? 50. 표준 편차?
5의 제곱. 그러네. 맞지? 이렇게 바꿀 수 있다고. 그러니까 이 이항분포를 충분히 크니까 정규분포로 바꿀 수 있다고. 이렇게 여기서 평균 분산 표준 편차 구하는 걸 이용해서 이렇게. 오케이? 그럼 이걸 가지고 얘를 찾는 거야. 그럼 여기서 얘를 찾으려면 얘를 표준화를 해주면 되는 거지. 우리가 표준화를 배웠으니까. 그래서 50에서 평균 빼면 0 Z, 그 다음에 60에서 50 빼니까 10 나누기 5니까 2. 결국 0에서 2까지의 확률을 표준 정규분포에서 찾으면 된다는 얘기지. 이해했어? 요게 이제 이항분포랑 정규분포의 관계야. 됐어? 그러니까 이항분포에서 확률을 구하고 싶은데 이게 시행의 수가 너무 크다 보니까 계산이 안 되잖아. 그래서 얘를 시행의 수가 크면 또 정규분포로 이제 바꿀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이제 수학자들이 밝혀내서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얘를 가지고 정규분포를 새로 만드는 거지. 그래서 여기서 얘를 이용해서 이 확률, 내가 구하고자 하는 확률을 표준화해서 계산을 하겠다는 얘기야. 됐어? 그러니까 섞은 거지. 이항분포랑 정규분포. 그래서 그렇게 나온 거야. 617번이 딱 그거야. 그래서 요것도 지금 보면 x가 이항분포를 따르고 있지. 시행횟수는 192회다. 확률이 4분의 3이야. 일단 192회는 충분히 크다고 할 수 있지. 30회 이상이기만 하면 되니까 충분히 크단 말이야. 이때 여기서 내가 확률 x가 300, 135 이상의 확률을 찾고 싶은데 이항분포에서는 이걸 못 구하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걸 정규분포로 만들겠다는 얘기지. 그럼 정규분포에서 평균 어떻게 되겠어? 저기서 이항분포에서 구해야지. 평균 얼마야? 둘이 곱하면 얼만데? 48 곱하기 3? 맞아? 얼마야? 48 곱하기 3인가? 144 아니야? 144. 그리고 표준 편차는 여기다 4분의 1 곱하면 얼만데? 4, 3, 12에 4, 6에 24. 그러니까 6의 제곱이네. 이렇게 나오네. 그럼 이걸로 이제 표준화를 하는 거지. 그럼 Z는 135에서 144 빼고 나누기 6 해주면 돼. 얼마야 계산하면? 마이너스 얼마? 진짜? 9. 2분의 3? 1.5네, 그지? 마이너스 1.5 이상이네, 그지? 그럼 마이너스 1.5 이상이라는 거는 어떻게 되겠어? 마이너스 1.5가 여기 있다고 치면 이만큼이잖아, 그지? 결국 뭐야? 0.5에다가 1.5까지의 확률 0.4332를 더하니까 얼마? 0.9332가 답이 되겠지. 됐어? 뭐 어렵지 않지? 21번. 한 개의 주사위를 몇 번? 720번 던질 때 1의 눈이 몇? 100번. 그치? 일단 x가 1의 눈이라고 치면 x가 일단 이항분포를 따르지. 720번에 1의 눈이 나올 확률은 얼마? 6분의 1이잖아. 맞지? 이게 이제 이항분포, x의 이항분포고. 근데 우리 찾고 있는 게 x가 몇 번 이상? 100번 이상, 130번 이하일 확률을 찾는 거야. 그럼 당연히 이것도 뭘로 바꿔야 돼? 무슨 분포로? 정규분포로 바꿔야지. 120, 얼마? 평균 120에 6분의 5 곱해야 되니까 100이잖아, 그지? 그러니까 10의 제곱이지. 그럼 이걸로 얘를 표준화하는 거지. 100에서 120 빼면 마이너스 20 나누기 10이니까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1 이렇게 나오지. 맞지? 130에서 120 빼면 10 나누기 10이니까. 됐어? 얼마야 계산하면 이거? 마이너스 2부터 1까지면 0.4772하고 뭐야? 0.3413을 더해주면 되겠지. 됐어? 그러니까 지금 내가 이렇게 하는 거는 나는 많이 그려봤으니까 머릿속에 떠올라서 그냥 이렇게 하는 거지. 너네는 이렇게 하면 안 돼. 일단 너네는 처음엔 그림을 그려야 돼. 알지? 괜히 깝치고 안 그리고 하지 말고 그림 처음에 그렸다가 익숙해지면 그때부터 조금 생략해도 되고. 알지? 그 다음 625번 한번 보자. 자, 어떤 학생이 정답이 한 개인 오지선다형 문제 100개의 임의로 답을 한대. 이때 A개 이상의 문제를 맞힐 확률이 0.01이래. 이때 표에서 A 값을 구하래. 그럼 맞추는 개수를 X라고 치면 얘는 100, 얼마? 5분의 1이라고 할 수 있냐? 맞지? 100, 5분의 1. 그치? 여기서 이제 X가 A 이상을 맞출 확률이 얼마라고?
0.01이 되는 A 값 찾으라고. 그럼 마찬가지 확률이니까 이항분포로는 못 구하지. 정규분포로 20, 얼마? 5분의 4 곱하면 4의 제곱이네, 그지? 이렇게. 그럼 얘로 표준화를 해볼게. Z는 A-20 나누기 4. 얘가 0.01이 된다는 얘기잖아. 어때, 그러면 어디 있어야 돼? 요쯤에 있어야 돼. 왜 0.01? 여기는 얼마? 0.49면 되지. 그래서 0.45가 누구야? 2.5네. 그럼 4분의 A-20, 요 놈이 2.5가 되면 된다는 얘기지. 그럼 A-20은 얼마? 10인가? A는 얼마야? 그래서 30 뭐 이렇게 나오겠지. 됐어? 그치네?